안녕하세요, 노유재입니다. 오늘은 이 로그 LI의 74W짜리 와트시짜리 배터리 그거 지금 몇 개월 됐죠? 12월 31일날 설치를 했는데 올렸는데 일단 그날 하고 나서 지금 4월 16일이니까 한 4달 3달 하고 15일 정도 지난 거죠. 그 정도 지났는데 지금 3시에 그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3시에 99% 찍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는데 4시 2분이거든요. 지금이 오후 4시 2분인데 63%를 찍고 있어요. 아까까지 64%였는데 영상 잘못 찍어갖고 처음에 스타트할 때 인사를 안 해갖고 그거를 다시 하다가 63%가 됐네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일단은 1시간 플레이 타임은 똑같은 것 같아요. 98%부터 시작했었던 과거 그거랑 비슷하게 해서 1시간 지났을 때 63%까지 내려오는 게 괜찮게 배터리가 수명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시간째를 해봐야 하긴 하는데 사실은 2시간째를 하기가 아이고 이게 게임을 이것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다른 게임 하다가 이거 영상 찍어야 되는데 해서 잡은 거라서 딴 게임 하다가 하기가 아니까 쉬지 않고 게임을 하려니 그것도 어렵네요. 일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노는 건데 노는 게 어려워요. 그렇참 여튼 제가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배터리를 엄청 험하게 굴렸다는 거예요. 그 배터리를 많이 써보신 분, 배터리 들어간 기기는 뭐든지 다 그렇고 많이 써보셨겠지만 배터리 충전을 계속 한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고 충전기만 계속 꽂아놓고 있으면은 배터리 수명이 팍팍 줄어드는 걸 아실 거예요. 아무리 이게 배터리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배터리 충전 제한을 걸어놨어도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썼거든요. 사실 배터리를 충전만 맨날 시키고 사실 얘로 게임을 잘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랫동안 한 적이 없고 배터리 뽑아서 한 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맨날 독이나 충전기에 꽂아서 했던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서 배터리한테 조금 미안한 짓을 많이 한 거죠. 배터리가 수명이 팍팍 줄어들 수 있는 요건에 하에서 계속 써왔어요. 그런데도 괜찮게 지금 배터리가 버텨주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에서 사실 중국산 배터리이기도 하고 뭐 이름 없는 그런 이게 메이커가 없는 배터리잖아요. 지금 JSAUX 거기서 배터리를 내놓는다고 하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진짜 알리익스프레스, 타오바오 뭐 이런 데서 파는 그런 배터리잖아요. 그래서 근데 JSAUX도 사실 그거 떼오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그렇긴 한데 생각해보면은 생각보다 잘 버텨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조건 하에서 했거든요. 배터리는 만충까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밝기 70에 오디오는 60에 블루투스랑 와이파이 다 켜져 있고 진동도 당연히 켜져 있고 그 상태에서 뭐 게임 설정 가서 자동 설정 있잖아요. 포르자 호라이즌 4는 자동 설정에 그냥 높음으로 두고 그리고 가변 주사율로 해놨거든요. 그거 그렇게 똑같이 한 건데 똑같은 그러니까 3개월 하고도 15일 전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건 뭐 나쁘지 않은 유지 상태를 보여준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더 일찍 했었으면은 좋았을 것 같지 않냐 했는데 일찍 안 하길 잘한 것 같네요.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 차라리 더 오래 기다려서 한 7월쯤에 가서 했어도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배터리 빠지는 속도가 조금 가속도가 붙은 것 같기도 한 느낌이 이게 스팀으로 TDP 조절하다가 이 HHD로 TDP를 조절을 하면은 그게 있어요. 얘가 정신을 못 차려요. 18W로 잡아놨는데 얘를 게임별 프로파일 설정을 해서 18W로 잡아놨는데 만약에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TDP 제한이 안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18W 제한이 계속 유지가 되는
물론 거기까지 최대로 쓰라라는 의미라서 그걸 다 쓰진 않겠지만 조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또 뭐 할 말 있나? 아, 드디어 SD카드 슬롯이 가셨습니다. 사망하셔서 이제 SD카드에다가 슬롯에다가 칩을 넣으면은 SD카드가 뜨거워지기만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방출되는 열기를 받기만 하고 SD카드를 인식하지 않아요. 다행히도 1TB SD카드가 꽂혀 있었는데 SD카드를 죽이지는 않고 슬롯만 조용히 영면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SD카드는 뭐 딴 데다가 쓰든지 아니면 독에다가 꽂아 넣든지 할 생각이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구 귀속템 이런 게 돼버렸다 이거죠. AS도 못 받고 SD카드 슬롯 망가졌고 뭐 나사도 잃어버린 거 있고 안쪽에 그리고 이 LED도 깨먹은 건데 지금 그냥 본드로 붙였더니 작동해서 돌아가는 거라, 만약에 중고로 팔게 되거나 그러면은 엄청 싸게 팔아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그리고 뭐 제가 SNS 트위터 같은 데다 올린 거 있는데 SSD가 이건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중국산 SSD 판샹 거 있잖아요. 그거 네탁이랑 판샹이랑 어디가 더 낫냐 vs 붙였을 때 거기서 거기다라는 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지금 네탁도 쓰고 있고 판샹도 쓰고 있는데, 네탁은 근데 외장이라서 SSD가 사타 SSD고 판샹은 지금 여기다가 넣어줬는데 NVMe 이거든요. 근데 인식 관련해서 에러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노트북 문제인지 판샹 SSD 문제인지는 몰랐었는데, 지금 원래 여기 있던 SSD를 노트북에다가 넣어주고 노트북에 껴있던 판샹 SSD를 여기다가 넣어줬는데 여기서 제대로 되는 거 보면은 노트북 문제였던 걸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이노그릿 컨트롤러를 쓰는데 그 컨트롤러에 온도 센서가 안 달려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SSD 정보 보는 걸로 그 SSD의 온도를 확인을 하면은 50도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최고든 최저든, 그러니까 빡세게 막 그 벤치마크를 돌려도 50도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 보면은 뻥 온도를 띄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가 제대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 분명 SSD 읽기 실패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 스마트 그쪽에 등록이 안 된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근데 SSD 자체는 본인이 그렇게 잘못되고 있다든지 뭐 그런 걸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었죠. 뭐 왜냐면 이게 노트북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여튼 그건 그렇게 됐고, SSD는 A14에다가 걔네 거 넣어주고, 원래 여기에 껴있던 게 어디 거였더라?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여튼 판샹이 이쪽으로 왔다. 근데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을 쓸데없는 그리고 부담스러운 지출이 생길 뻔했는데 다행히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점. 그래요. 배터리 테스트 관련해서는 얘기 끝이고, 좀 더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은, 얼라이 관련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거를 샀었잖아요. 저번에 개봉기를 뜯었었잖아요. 한번 죽었어요. 죽어서 지금 살아나서 다시, 죽어서 그리고 AS 보내서 한참 기다렸다가 받아서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현상을 일으켰어요. 요거보다 싼 동글들 있잖아요. HDMI만 달려있고 일자형으로 돼 있는 동글, 그거랑 똑같이 전원부가 맛이 같고 전원이 안 들어오고 그리고 화면 출력이 안 되고, 게다가 더 심하게도 얘는 USB 허브로도 사용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작동을 아예 멈춘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갖고 보냈는데 여기가 이상하게까지는 아닌데, 판매하는 본사가 광주광역시인가 있고요. 그리고 AS 처리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산에서 전문적으로 주변기기들 파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보다
AS가 그렇게 깔끔하다고 하긴 뭐 그렇고, 뭐 그 업데이트, 그 내가 지금 보낸 물건이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결과를 받아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업데이트가 받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은 잘 연결해서 쓸 수 있게 교체를 받아갖고 잘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SSD 교체를 하면서 SSD를 완전히 초기화해서 캐시OS를 다시 깔게 됐는데, 그 캐시OS 다시 까니까 조금 안정성이 올라왔다고 해야 되나? 이게 아무리 리눅스여도 윈도우보다 좀 더 막 업데이트 관련해서 잘 덜 꼬이고 뭐 그런 게 아닌가 봐요. 사실 그 리눅스가 윈도우보다 나은 점은 진짜 이상하게도 몇몇 게임이 윈도우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잘 돌아간다는 점이랑, 그리고 잠자기가 윈도우보다는 좀 더 강하게 재울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강하게 재울 수 있는데, 근데 별로 의미가 없는 게 그냥 스팀 OS 따라한 거잖아요. 이게 라이크잖아요. 스팀 OS 라이크. 그래서 바탕화면도 이거고 그런 건데, 스팀 OS의 그 유저 인터페이스랑 그리고 여러 가지 그냥 바로바로 그냥 게임 되는 그런 거 아니면은 사실 유저 인터페이스가 큰 것 같긴 한데 윈도우랑 별반 차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윈도우는 워낙에나 터치 스크린으로 쓰기가 윈도우 10 때는 그래도 괜찮았고 8.1 때는 또 편했었는데, 그게 실패를 워낙 하다 보니까 윈도우 11 때부터는 다시 터치랑 별로 안 친한 인터페이스가 돼버린 탓에 그냥 이런 디스플레이, 작은 화면, 게다가 큰 화면도 아니고 작은 화면에 터치 디스플레이에서 쓰기 나빠갖고 리눅스 중에서도 그 캐시OS나 베자이트 같은 스팀OS를 따라한 거나, 아니면 아예 요즘은 스팀OS 베타 버전을 다운받아서 쓸 수도 있죠. 여튼 그렇게 돼 있는 애들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저는 불만 없습니다. 이게 리눅스도 재미있어요. 사실 쓰다 보면은. 근데 메인 컴퓨터에서 쓰기에는 읽는 게 좀 많아갖고, 예를 들어서 영상 편집 프로그램 같은 거 돈 주고 샀는데 그게 윈도우만 지원하고, 전 그래서 애플도 못 가요. 맥도 못 가요. 맥에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제가 산 물건 중에는. 그래서 윈도우를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언제까지나 윈도우를 계속 써야 될 것 같고요. 리눅스는 서브로 쓰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처럼 장난감에 가까운, 이 게임기에 가까운 이런 느낌으로 리눅스를 서브로 돌리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예요. 뭐 일부러 배터리 얘기만 하려다가 좀 더 추가적인 로그 얼라이에 관련된 잡담을 했고, 제가 이거 근데 Z2 익스트림 이런 거 달린 후속작이 나오면은 살까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게, 생각 외로 이게 세팅이 끝나면은 잘 안 만지게 되는 그런 물건이긴 해요. 이게 이런 물건들은 컴퓨터도 그렇고 휴대폰도 그렇고, 그냥, 근데 휴대폰은 일상적으로 들고 다니면서 써야 되니까 계속 쓰게 되는데, 이 UMPC 같은 경우에는 세팅이 제일 재미있는 기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해서 맨날 초기화하고 다시 깔고 초기화하고 다시 깔고 그렇게 하기에는, 그런 시간이 많은 학생 시절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될 것 같고, Z1 익스트림의 성능에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지금까지 써본 결과 워낙에나 그냥 고사양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Z1 익스트림도 그냥 괜찮고, 16기가 램도 그냥 나쁘지 않게 제가 하는 게임들은 잘 돌려주는 것 같아서, Z2 익스트림에다가 더 큰 용량을 탑재한 로그얼라이 2 같은 게 나온다고 해도 살려나 말려나 싶은 생각이고, 같은 관점에서 닌텐도 스위치 2도 지금 당장은 안 살 것 같아요. 일단 좀 비싸고, 닌텐도 스위치 2나 이거 후속작 나올 것도 당연히 비싸겠죠. 두 개 다 너무 비쌀 거고, 일단은
닌텐도 스위치 2는 거기에 더해서 그 전작의 그 역사를 그대로 답습을 한다면 올레드 제품이라든지 배터리 개선판이라든지 나올 거기 때문에 더더욱이 스퍼트 뛰어서 살 것 같진 않아요. 사실 주변 기기 같은 거 리뷰하고 그러려면 사야긴 하는데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유튜브 채널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게 막 영향력이 있는 편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막 제가 좋아서 사면 모르겠는데 제가 급해서 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냥 천천히 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나는 이제 베이블레이드를 뜯어야 되는데 베이블레이드 이거 베이블레이드 이거 일부러 뜯으라고 책상 위에다가 올려놨거든요. 2개. 근데 안 뜯네. 죽어도. 일본판인데 여튼 싸서 그리고 부스터이고 중간에 건너뛴 애들이라서 뜯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네. 여튼 이걸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로그 얼라이에 대한 배터리 후속 영상이기도 하고 그 외의 잡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저였습니다. 노이저 아웃.